안녕하세요. 저는 향토음식개발연구원에서 떡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신혜령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 음식 중에서 그 떡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떡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떡은 쌀가루를 시루에 앉혀 찌거나 치거나 또는 기름에 지지거나 또 삶아내는 것이 떡입니다. 고운 쌀가루에 물이나 꿀물 또는 시럽 등으로 이제 수분을 주고요. 쌀가루에 다른 재료를 섞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쌀가루만 넣어 찌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거나 섞어서 만드는 거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 아시아에는 다양한 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 각국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그 떡 종류도 많고 또 관심을 가지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떡의 역사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지만 떡은 곡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농경이 시작되는 신석기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빻는데 그 쓰였던 도구로 보이는 갈돌과 갈판의 발견이 있었고요. 그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에는 시루가 발견되었고 떡을 많이 쌓아 올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떡은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추측하고 있지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사회와 농업이 안정되고 떡이 일반화되었고 삼국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많이 번성을 하는 시기예요. 불교가 번성을 하니까 이제 살생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육식을 멀리해야 했고, 그러면서 떡과 차를 즐기는 문화가 유행했고, 한가와 함께 떡이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시대에는 농업과 조리 기술이 발전하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각종 행사와 의례가 간습이 되었죠. 이런 의례가 많아지고 또 이런 의례에는 또 반드시 준비하고 또 상차림에 올라갔던 음식이 떡이었어요. 떡이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우리 선조들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농경 위주의 생활을 했었죠. 계절과 기후가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세시 풍속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 각 철마다 명절을 정해서 뜻깊게 보냈어요. 이를 이제 절기라고도 하였고요. 또 이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때 가장 기대하던 음식이 떡이었어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요. 각종 놀이를 하면서 즐겼죠.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보냈던 거죠. 최대 명절인 이제 이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날이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요. 어, 흰색이 나고 길이가 긴 가래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한 해를 정숙하게 보내고 건강하고 장수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또 가을이 돌아오면 돌아오는 명절이 있죠? 추석이죠. 추석에는 조상님께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의미를 전했고요. 핵곡식으로 음식과 술을 만들고 송편을 만들어 추석 제사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추석의 대표 음식 송편은 솔잎과 함께 쪄냈고 또 송병이라고 불렀어요. 가을 산의 전기를 받은 이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고 이제 여기면서 이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전통 음식 문화가 진짜 멋지죠?
아무리 그 시절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절이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떡이죠. 다음 사진 자료를 좀 보시면서 절기 때마다 다양한 떡들을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은 또 물론이거니와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떡이었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결혼할 때, 또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 마을에 잔치를 할 때, 이런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았던 음식이 바로 떡입니다. 올해는 순수하다는 의미로 백설기와 악귀와 병을 물리친다는 수수경단, 또 축하의 의미로 무지개떡을 해먹고 오색 성편을 해먹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고 또 책 한 권을 마치면 머리가 꽉 찼다는 의미로 속이 꽉 찬 송편을 만들어 주었고요. 성장한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책임과 의무를 또 다 하라고 약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례 때는 신부집에서 이제 봉채떡을 준비했고요. 이바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인절미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인절미처럼 찰떡 붙어서 잘 살라는 의미로 찹쌀로 된 인절미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합이 되면 떡을 높게 쌓아서 건강한 노년을 기원했고요. 어른이 돌아가시면 흰 고물 팥떡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각국에는 떡이라는 그 비슷한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떡 종류도 많고 떡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난했던 시절을 겪은 우리나라는 먼 옛날에는 분명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쌀이 무척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쌀이 많이 들어가는 떡을 해먹는다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행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넉넉한 상류층에서 주로 해먹었는데, 상류층은 이것들을 뭐 간식으로 먹었죠. 하지만 서민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 먹는 환영받는 별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떡은 좋은 날에 해먹던 특별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은 또 뭐 흔하게 마트나 시장에 가면 파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왠지 떡은 좋은 날, 기쁜 날에 먹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떡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해오고 있는데요. 떡볶이, 떡꼬치, 떡국, 떡케이크 등 떡을 이용한 요리도 많고요. 떡의 종류만 해도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속담도 많아요. 또 누워서 떡 먹기, 그림의 떡, 떡을 치고도 남는다는 등, 뭐, 떡에 관한 어구는 물론 있고요.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문구가 나오는 그 햇님 달님이라는 고전 동화에도 떡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주 무서운 호랑이도 떡 앞에서는 이제 꼼짝을 못했을 정도로 떡을 좋아했나 봐요. 또 입시철만 되면 또 너나 할 거 없이 또 찹쌀떡을 선물로 주고 합격을 기원했고요. 요즘에는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이럴 때는 빵 케이크보다는 떡 케이크를 찾는 사람이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이 떡이 함께 하고 있죠. 사람이 또 많이 모이면 밥에 비해서 떡은 아주 손쉽게 먹을 수 있죠. 반찬 없이 그냥 손으로 먹기 편하고 또 식사도 되고 간식도 될 수 있고 이 떡만 있으면 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됐죠. 열량도 높고 또 휴대성이 좋은 것이 바로 떡이죠. 떡은 쌀이 주원료죠. 탄수화물이 좀 편중된 음식이지만 부재료 첨가로 영양적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요. 에너지원으로 훌륭한 음식입니다. 밥보다는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에
식사를 대신하는 메뉴로 적합한 거죠. 수분이 적고 치밀해서 또 포만감이 높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열량을 보충하는 간식이나 대체 식사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 강변 마을에 뱃사람들이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해장국과 함께 먹었던 해장떡도 있었다고 하고요. 만개떡이라는 떡이 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 산속으로 피해 다닐 그 군사들이 떡에 흙이나 먼지가 묻어도 상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아서 끼니 대신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떡은 아주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떡을 만들 때 이 쌀가루에 이제 부재료를 많이 혼합하는데요. 쌀가루 색도 내고 또 맛도 내고 또 영양과 품질까지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쌀가루에 뭐 주로 넣는 것들이 이제 콩밥, 단호박, 또 말린 과일 등을 넣기도 하고요. 뿌리나 열매, 엽채류 등은 또 뭐 분말로 내거나 액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첨가하기도 합니다. 부재료 중에 또 두류를 참 많이 넣는데요. 이 떡에 첨가했을 때는 쌀가루와 좀 잘 어울려요. 탄수화물이 많은 이 떡에 단백질과 식이섬유소를 좀 함량을 늘려주어가지고 영양을 또 개선하는 거죠. 또 저장성을 또 향상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현재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그 떡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약재와 같은 기능성 부재료 첨가로 떡의 품질 개선을 하고 또 최적의 배합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떡에는 당귀, 인삼과 같은 기능성 한약재를 첨가한 떡이 있는데요. 그중 승검초단자라는 떡이 있어요. 떡은 당귀에 생잎을 찧어서 찹쌀 반죽을 해서 이 반죽을 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커피팥을 꿀로 반죽을 해서 속을 넣고요. 겉에는 잣가루를 묻혀낸 떡입니다. 이는 한자로 마땅당 돌아갈 기자를 쓰고요. 이 당귀를 옛날에는 그 시집가는 신부가 꼭 챙겨야 할 상비약이었다고 해요. 그 당귀의 잎을 넣어서 만든 그 승검초단자는 영양도 있고 또 맛과 향도 좋았죠. 또 몸에 이로운 한약재를 첨가했으니 얼마나 또 건강한 맛이었겠어요. 또 속에 넣은 이 팥은 잘 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꿀로 반죽했고 찰떡은 또 잘 붙잖아요. 그리고 또 마르지 말라고 또 붓지 말라고 잣가루를 또 묻혀낸 조상들의 지혜가 또 함축된 떡입니다. 처럼 보급화되고 또 대량 생산되고 산업화된 시기는 그 1990년대 말 IMF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실직한 사람들이 이제 창업 수단으로 아주 크게 호황을 누리고 떡 산업이 아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떡은 첨가물이 거의 없고 자연 발효나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떡이 웰빙 푸드로 인식되어서 떡 산업이 아주 크게 성장하였죠. 서양식 디저트 메뉴가 다양해지고 디저트 시장이 활발해졌어요. 디저트 카페가 생겨나고 메뉴가 다양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한식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웰빙과 로하스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건강한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떡은 식품 알레르기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쌀로 만들어져 건강한 디저트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추억의 먹거리라는 거에 대한 향수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떡은 하나 특징과 맛과 멋을 지니고 있는 음식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나누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던 우리 고유한 음식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기쁨은 두 배가 되었고 또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떡 많이 드시고 모두 같이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